자, 요 과학 지문들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이라서 선생님 설명할게요. 제일 먼저 일단 177쪽에 과학기술 3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894년 9월 윌슨, 자, 올라갔습니다. 안개 구름 속에서 관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브로켄 현상을 목격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우리 윌슨 형이 뭐를 했다? 브로켄 현상이라는 걸, 요 현상, 이걸 목격을 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실험실에서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재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세 번째 줄 윌슨은 먼저 실험실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이 장치를 자, 구름 상자. 이 재현 시도한 게 기억에 있는 구름 상자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나 그가 의도했던 광학 현상 어떤 거? 이 브로켄 현상을 재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 이거 재현 시도했는데 성공 못하죠. 오히려 다른 현상 관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다른 현상이 뭐냐? 자,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공기를 펌프로 뽑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응결핵이라는 게 있을 경우에 특정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기더라. 자, 그럼 여기서 다른 현상 요약하면 응결핵이라는 게 있을 때 자, 물방울을 만들 수 있더라. 자, 요거를 관찰했다. 요거를. 그러면 이제 조건은 응결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정 팽창비를 만들어야겠죠. 자, 공기 중에서 이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을 제거하고 공기를 팽창시켜서 같은 팽창비에 도달하면 남아있던 응결핵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졌다. 윌슨은 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 그래서 요거를 반복합니다. n번 반복을 해요.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공기 중에 떠있던 응결핵이 줄어들어 같은 팽창비에서는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즉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더라. n번 하니까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요 물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결핵이 필요하다. 응결핵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뭔 짓을 해도 물방울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됐나? 그 다음 이 문단 갑니다. 윌슨은 구름이 생기는 데 미치는 응결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당시에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들을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쬐이고 응결핵이 생성되는지 관찰했다. 자, 그러면 그는 이 실험에서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서 생기는 물방울들을 통해서 선들이 응결핵을 만들어내더라. 자, 여기서 있는 이 과포화 공기에 뭐를 자, 특정 선들을 쐈어. 뭐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선들을 딱 쏴버리니까 이 선들이 응결핵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선들을 통해서 구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 맞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었을 때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알았고 이를 통해서 이 생성된 응결핵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생성된 응결핵은 뭐다? 이게 이온이다. 결국에 얘가 이온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온임을 안 거는 뭐다? 얘는 뭐가 있다? 전기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얘 이온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야. 따라왔죠? 자, 따라왔죠? 그 다음 자, 갑니다. 진짜 애들 때리고 이런 거 아니지? 장난이지?
신고할 뻔했네. 자, 그다음 쫄아가지고 막 미안하다. 실내로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양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자,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생성된 음이온이 응결핵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봐봐. 요 선들 있다 했지? 선들 중에 뭐가 음극선이야. 자, 그러면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음극선이 뭐를 만난다? 공기 중 음극선 구성하는 전자가 음극선의 전자가 자, 공기 중에 있는 공기 분자랑 충돌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자, 음이온 만들어지는데 얘가 뭐다? 응결핵이더라. 요렇게 요 지금 주장에 대한 예시를 요렇게 얘기했죠. 그쵸? 자, 그 다음 생성된 물방울을 전기장을 이용해 제거한 후에 공기를 팽창시키면 구름이 생성되지 않았다. 왜? 얘를 제거하면 물방울 안 만들어진다 했지. 물방울 만들기 위해서는 응결핵이 필수였으니까. 맞죠? 그 다음 갑니다. 이로부터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온을 만들어내고 그 이온은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땡겨가지고 물방울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음이온이니까 양의 성질을 가진 애들 또 땡겨내면 이제 뭐를 만들어져? 여기서부터 이제 물방울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방울을 만드는 원리를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죠. 자, 3문단입니다. 그 다음 윌슨은 1911년에 개선된 구름 상자로 실험을 수행하다가 X선을 쬐인 과포화 공기에서 가느다란 실 모양의 구름이 X선의 경로 나타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주자 실 모양의 구름이 양극으로 갔다. 그럼 이 실 모양의 구름은 음극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은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슨은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가 산란, 흩어지고 그 전자가 주변의 수증기 이렇게 정전기 인력으로 끌어들여서 음전하를 띤 물방울을 형성한 것으로 제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 대신에 이제 이 윌슨은 요 음극선 전에 X선이라는 개념을 또 가지고 왔죠. 쏘았는데 흩어지면서 음전하 이렇게 튀어나오더라 이거. 자, 다음에 윌슨이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자, 그럼 알파선이겠지? 구름 상자에 넣자 그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나더라. 그럼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며 진행하다가 멈추는데 이때 생성된 양이온이 수증기를 끌어당겨 물방울 생성. 자, 그럼 이건 다른 예죠. 이거는 X선 이렇게 메커니즘이었다면 지금은 알파 이온이니까 알파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알파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자, 얘는 뭐다? 이거 다른 색깔로. 자, 얘는 다시 공기 분자 충돌하면서 전자가 산란, 흩어지고 그 전자가 주변의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끌어들여서 음전하를 띤 물방울. 이거는 위에 그거지. X선 얘기지. 미안하다. 밑에 줄. 알파선. 다시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직선 모양으로 응결.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며 진행하다가 멈추는데 이때 양이온이 형성됩니다. 자, 얘는 똑같습니다. 얘가 공기 분자를 만들어서 얘는 양이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이온을 만들어내고 얘가 물방울을 또 형성한다라는 거야. 왜? 이게 응결핵으로 작용하고 주변에 있는 음이온들을 또 땡겨내겠죠. 그럼 얘도
결국에는 물방울이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한 거 X선 이렇게 음이온 만드는 응결핵을 통해서 물방울, 알파선은 양이온 만들어내서 물방울 만든다. 메커니즘은 똑같다. 그 대신에 이온의 어떤 극성이 반대다. 이렇게 정리.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실모양의 다시 윌슨이 구름 상자 옆에 적당한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오자 길쭉한 실모양의 궤적 조사해 보니까 얘는 음전하를 띤 입자 만들어진 것이 나타나는데 이 베타선의 실체가 음전하를 띤 전자라는 거 인정했다. 요거 알파선, 요거 베타선. 베타선. 그러니까 알파냐 베타냐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요건 아까 예를 든 거고. 그렇죠? 자, 됐습니다. 4문단 가겠습니다. 4문단. 구름 상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가 주변을 이온화하면서 남기는 독특한 궤적을 통해서 자, 입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요 실험들을 통해서 이 구름 상자 속에 뭐가 남더라? 독특한 궤적이 남더라. 그럼 이 궤적을 가지고 우리가 입자의 정체를 추론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구름 상자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적 장비로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가시화, 볼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 입자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궤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최초의 장치였고 이론적으로만 치부되었던 여러 입자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준 획기적 장치. 그래서 구름 상자는 이렇게 입자 물리학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윗글 내용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은 볼게요.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팽창하면서 브로켄 현상이 나타난다 했는데 이걸 통해서 브로켄 현상 재현 시도했는데 성공 못했죠. 그러니까 1번은 X. 현상 안 나타납니다. 확인 안 돼. 그러면 이거는 3번하고도 똑같죠. 3번 보세요. 구름 상자는 실험실에서 광학적 현상을 재현. 밑줄 쳐봐. 광학적 현상. 그럼 이 광학적 현상이 뭐냐면 브로켄 현상이죠. 이해되나? 빛이 산란되는 걸 관찰하려고 했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브로켄 현상 재현 못했잖아. 그러니까 1, 3번은 날려야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윌슨은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서 대전되지 않은 응결핵을 제거할 수 있었다 했는데 이거는 뭐야? 이거 대전되지 않은 응결핵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반대. 그 다음에 5번 윌슨이 구름 상자 과포화 공기의 팽창비를 높이자 구름 생성 안 됐죠. 왜? 팽창비 아무리 높여봐야 응결핵이라는 게 없으면 생성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윗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건 1번. 음극선 공기 구성하는 분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낼 수 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구름 상자 속 과포화 공기는 응결핵이 추가되면 물방울 생성된다. 이거는 맞죠? 과포화라 할지라도 응결핵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뭐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다 헛소리죠. 실패했죠. 그래서 답은 2번 넘어갑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 기억은 구름 상자고 니은은 요 보기 안에 있는 니은 그 기계 스트로보스코프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기계의 핵심이 뭐냐?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이 장치는 자, 이렇게 불리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짧은 시간만 사물을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단속적 시야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앞서 설명한 원반 스트로보스코프가 아니라 스트로보스코프가 개선되어서 암실, 어두운 곳에서 빠르게 전멸하는 등 제공하는 단속적 시야를 활용하는 방식이 출현하자 관찰자는 이전보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얘는 어떤 존재야? 빠르게 움직이는 애를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이해되나? 그럼 그런 기억과 니은은 차이가 있죠. 기억은
아예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거를 볼 수 있게 궤적을 만들어 준다면 니은은 있다는 존재는 알아 눈으로. 근데 그걸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해됐나?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답은 몇 번이야? 이거는 4번이죠. 왜? 관찰 대상 자체가 아니라 관찰 대상이 유발한 효과, 궤적. 그럼 이거는 기억만 해당하는 거지. 니은은 아니지. 니은은 그냥 움직임 그 자체를 관찰하는 거지 효과는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나?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 넘어갑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자, 요렇게 구름상자, 요렇게 관찰한 내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한 점에서 뻗어나오는 흰 선들, 물방울 응결에서 생긴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자, 그림의 아래쪽 중앙에 밝은 점은 알파 입자의 발생원 포착.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서로 다른 거리 진행할 수 있다. 보여주죠? 그 다음 4번. 자, 알파 입자가 구름 상자를 지나면서 자 전자를 산란시킨 밑줄 쳐 전자를 산란. 자 글을 읽어보면 전자를 산란시키는 거는 알파 입자가 아니라 뭡니까? X선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칭이 안 돼. 이해됐나? 그래서 밑줄 쳐 전자 산란 밑줄 치고 거기다가 X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4번. 그 다음에 5번은 단어 문제니까 2번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야 너네 몇 번 틀렸어? 틀린 거 몇 번 틀렸어? 안 틀렸어?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과학기술 4. 칠판 좀 씌우고